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8장 큰 사건들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자라투라는 그 화산섬을 이제 통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하계로 내려가는 길로 해서 지옥 문에 다다라서 불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불쾌, 그리스 신화에서 케르베로스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쾌와 나눈 그 대화 내용을 오늘 진행할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라투스트라가 이야기해준 그가 불쾌와 나누었다는 대화다. 그가 말했다. 돼지는 피부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피부가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다. 그 병 중 하나가 예컨대 인간이다. 또 다른 병 하나는 불쾌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수없이 속이기도 했고 또 속게 놔두기도 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바다를 건너왔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았다. 진정 그 맨발에서 목에 이르기까지. 돼지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지구의 그 표면 위에서 인간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바로 피부가 여러 가지 그 병에 걸리는 그 병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병으로 보면 뭐 기생충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뭐 곰팡이 같은 그런 피부병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투라는 이 대지를 지나서 표면을 지나서 그 땅속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옥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옥 속에도 바로 병적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불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대지의 표면, 그러니까 인간이 대지의 표면의 병이라면은 불쾌는 대지 아래 속에 지옥, 하계 명계의 지옥문을 내는 그 존재로서의 그것도 역시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불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지옥문으로 가서 불쾌를 만났다는. 그래서 그 진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불쾌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를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불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안다. 온갖 분출의 악마와 전복의 악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은 늙은 여자들만이 아니다. 나오너라 불쾌여 너의 심연에서 나는 소리쳤지. 그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실토하라. 내가 씩씩거리며 내뿜어대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여기서 이제 불쾌의 정체가 뭐냐면은 악마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분출과 전복의 악마다라고 하는. 불쾌는 분출과 전복의 악마라고 해서
이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은 늙은 여자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이 다시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늙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라수트라에게 지금 그 하게 내려올 때 화산섬 옆에 바위에 바로 하계로 내려가는 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바로 그 늙은 여자들이었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늙은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늙은 여자라는 표현이 이제 늙은 여자.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불개에 대한 이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제가 그 타로 카드의 달 카드 그거하고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투영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요 달 카드가 또 짝을 이뤄서 우리가 볼만한 게 뭐냐면 여기 헤카테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들이 있어요. 여기 삼변신에 항상 세 여자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달 있죠. 똑같이 여기 달, 이것도 달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개가 두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 여기 양쪽에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불개죠. 둘 다 불개인데 구조가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양쪽에 그 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조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카테를 여기다 놓으면은 이런 같은 거죠. 뱀이 올라가는 거니까 두 개 뱀이 올라가고 양쪽에 그러니까 요 양쪽에 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성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버맨시 수태 분만을 하려면은 그 젊은 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늙은 여자가 자신을 젊은 여자로 이렇게 변형이 돼야 되는데 이 불개가 바로 이러한 흐름을 전복시키는 그러니까 불개로 인해서 오히려 방해를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늙은 여자들이 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다가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늙은 여자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헤카테라는 그리스 신화의 여성성을 표현해주는 이렇게 헤카테가 마녀들의 원조입니다. 마녀. 그러니까 늙은 여자가 알려줬죠. 늙은 여자가 알려줬듯이 그 마녀들이 지하와 지상과 천상을 오고 가면서 그 비밀들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이 헤카테라는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은 이 불개의 정체를 아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개는 분출과 전복의 악마다. 그래서 화산섬에 화산이 폭발해 올라오는 게 뭐예요? 화산이 분출해 올라오는 거지.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그렇게 오른다는 거는 요 아래쪽에 불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그마가 모여있다는 거니까, 이 불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영상에서 불개는, 이 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는, 불개는 말 그대로 불개인데 이게 동양 그 철학에서도 이걸 뭐라 해서 술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술자를 쓴다. 개술자. 그런데 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는 블랙홀 그 지옥문인데 여기가
이제 공망수로 들어가는 것도 지옥문인데 여기에 이제는 그 화고지라고 그래서 화고 그 불의 창고다라고 말하는 게 불. 불의 창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이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바로 그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께는 태양의 그 불을 삼키고 그 태양의 불을 응축시켜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존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이 땅 속에 불이 들어가면 어때요? 땅 속에 있는 그 물질들을 막 녹이잖아요. 녹여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그 마그마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불께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그게 이제 마그마가 돼가지고 불의 기운이 불의 기운이 응축되면 마그마가 되죠. 마그마가 된다. 마그마가 되면은 마그마가 폭발해서 어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온 엄청난 소리와 연기, 그러니까 폭발할 때가 뭐 어떻게 폭발하더니 연기와 소리, 다양한 화산재들을 이렇게 그 폭발해서 그 지표면 밖으로 폭발시키는 거다. 폭발시킨다는. 그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돼? 화산 하나가 잘못 폭발하면은 가령 우리 백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정말 대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계 자체를 멸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태양을 가려가지고 지구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뭐 빙하기까지 올 정도로 그 엄청난 그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화산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분출, 전복, 그러니까 분출을 시켜서 전복시키는 요게 바로 불개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온 세계를 다 파괴를 시키고 그 화산재 속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어떤 것을 일으키는 존재들로 불개의 정체를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게 아니죠. 생명체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니까 생산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전복시키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불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는 이 타로 카드로 보면은 여기서 요쪽에는 요 개가 바로 요 지금 만나고 있는 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전에 요거가 여기 보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보면은 이제 원래 황금새벽단에서 만든 타로 카드가 요건데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이거는 크로울리 알리에스트 크로울리라는 황금새벽단 멤버 중에 또 한 사람이 만든 여기도 개가 있잖아요. 요 개의 모습을 한 아노비스. 그러니까 아노비스가 죽음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그 저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개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 그 태양을 삼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승사자니까 영혼을 데려가서 그 지옥 속으로 데려가는 거니까 그거는 곧 영혼을 데려간다는 건 죽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는 파괴시켜가지고 그 생명체들을 파괴시키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데 이 여기 보면은 이 타로 카드 보면 여기 보면 탑이 있어요. 탑 같은 게 있죠. 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8번 이건 18번 카드인데 달 카드가 요 카드 이전에 탑 카드라는 게 있어. 탑 카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불이 번개가 쳐가지고 탑을 갖다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왕관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가치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탑이 무너진다네. 탑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개와 이런 것들이 쳐가지고 탑에 불이 타오르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왕관이. 그러니까 왕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세계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거는 최고 가치를 표현해 주는 건데 그거를 전복시켜 버리는 거죠. 가치 전도를 전복시켜 무너뜨린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 전시안 같은 거 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빛이 방출을 하면은 여 밑에서 불이 돼가지고 여기 이빨이 있는 여기서 불이 괴물이 나와가지고 요게 괴물이란 말이에요. 괴물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탑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요 탑과 요 탑이 의미하는 탑 카드의 개념과 그러니까 탑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탑을 무너뜨리는 그 불의 기운을 가지는 번개라든가 번개가 이제 그러니까 태양 같은 그 응축된 불을 가지고 기존의 그 최고의 가치도 무너뜨리고 모든 기존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특성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출과 전복의 악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래서 불의 기운으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번개 같은 기운으로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불이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죠. 위에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안으로 블랙홀로 들어와서 여기서 응축된 거죠. 이 불께에 대해서 나오너라 불께여 너의 심연에서 나는 소리쳤지. 그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실토하라. 내가 씩씩거리며 내뿜어대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너는 바닷물을 마음껏 퍼마시는구나. 소금에 절여진 너의 변설이 그것을 누설하고 있다. 참으로 너는 심연에 개이면서도 영양만큼은 표면에서 섭취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개가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위에서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응축해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지금 먹어치워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그 불의 에너지를 응축시킨 거기 때문에 표면에서 영양을 섭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많이 섭취했다는 건 뭐예요? 폭발할 임계점이 지나는지.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는 폭발할 수 있는 마그마가 폭발할 수 있는 그 임계점, 그러니까 그 임계점을 지났다고 하는 거죠. 그 마그마 폭발을 하려는 그런 지점이 지났다. 나는 너를 기껏해야 대지의 복화술사 정도로 보고 있다. 분출의 악마와 전복의 악마가 짓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것들이 너처럼 소금에 절여지고 기만적이며 천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 복화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형극을 할 때 그래서 이제는 입술 모양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발성하면은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 같이.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화술사라고 표현하면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지금 이 불교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의 체계, 그 사회 구조, 뭐 기존의 체계, 뭐 사회 구조나 법 구조라든가 어쩌면 기존 질서, 기존 체제의 질서를 붕괴시킨다라고는. 근데 그 붕괴시키는 것이 기존의 체제라고 하는, 기존의 체제는 대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체제는 대지에 있는, 대지에 기존의 문명체제의 질서를 붕괴시킨다라고 할 때, 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로 붕괴를 시키는데, 그런데 땅속 대지 위에서 대지 위에 있는 거를 붕괴시켜야 되니까, 이 대지 위에 있는 그 문명을 붕괴시킬 때, 그 땅 속에 숨어서 그 불의 에너지를 폭발시켜가지고 하는데, 땅 위에서는 그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마치 사실은 땅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땅 위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인형이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니까 사실은 땅 속에서 얘기하는데 입술 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지 위에서는 말하는 자가 안 보이는데 땅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주도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복화술사인데, 말을 주도하는 건 복화술사인데, 이 복화술사가 바로 불개란 말이에요. 불개인데 마치 땅 위에 있는 그 대중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마치 인형과 같아가지고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땅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인형들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형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 전복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만적이고 천박하다, 기만한다는 거, 기만적이다라는 거, 기만적이고 천박하다, 그렇게 한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거지. 기만적이고 천박한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대지의 기존의 문명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 붕괴시키는 자들은 우리가 혁명을 내세우잖아요. 혁명한다. 혁명.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 우리가 이 세계를 혁명해야 돼. 이게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면서 혁명을 내세요.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기존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존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드는 원인은 뭐예요? 그 안에 불의 기운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야. 요즘에 뭐 이런 시사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뭐 윤석열 정권을 그 한마디로 다시 탄핵을 해가지고 붕괴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사실 지금 사람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가 쌓여 있어. 사람들의 그 뱃속 아래쪽에 불의 기운이 쌓여 있단 말이야. 불 기운이 화병에 걸려 있단 말이야. 지금 사람들이 이걸 풀지를 못해가지고. 화가 쌓여 있는데 풀지를 못해. 그렇죠? 억압돼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억압된 것이 쌓여 있다가 터져 나간다. 근데 그거를 기존에 뭐 윤석열 정권이 자꾸
억압하는 식으로 강제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뭐야 이 긴장 그 화의 그 에너지의 집적도와 밀도가 강해지면서 뭐 조만간 터지겠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수능적이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 시진핑이나 이 공산주의 정권이 모든 걸 통제를 하고 다 막아놨으니까 그게 사실 그게 쌓여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화가 쌓여 나가다가 터진다 이거 언젠가 터져. 이렇게 터져 나갈 때 사실 모든 사람 속에 그 몸속에 있는 그 화의 기운 한마디로 불깨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불깨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터져 나가면서 이제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화가 쌓였다가 터져 나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기존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를 뭐라 그래? 혁명한다고 그래. 혁명 뒤집어 엎어버린다 뭐 그런 거. 뭐 탄핵한다. 뭐 혁명 일으킨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세계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혁명을 일으킨다. 그런 걸 내세우면서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기존의 그 왕관, 그러니까 아까 탑에 있어서 왕관을 날려버리는 거지. 이거 탄핵해버리는 게 날려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그 에너지가 이게 쌓여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는 울부짖을 줄 알며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죄를 뿌려 어둡게 만들 줄 안다. 너희는 최고 혁풍쟁이들이고 진흙을 뜨겁게 끓어오르게 하는 기술을 충분히 배웠다. 이제 혁명하는 기술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혁명을 하는 거야? 충족이 안 되니까 그렇지. 욕구 충족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화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국가나 이런 나중에 나오지만은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불의 기운이 폭발해 나와서 연기와 소음을 일으키면서 화산재를 날려버리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이건 본질적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런 방식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니체가 이런 방식은 본질적 혁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근원적 혁명이 아니야. 본질적도 근원적 혁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뭐를까지 막 부정을 한다고 이렇게 벌써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볼세비키 혁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다 뭐냐면 혁명을 한다고 뭐 기존의 다 둘러엎는다고들 다들 하면서 둘러엎지만은 그건 본질적이고 근원적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습만 바꿔서 다시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상태 그 자체로 다시 복원될 뿐이지 어떤 본질적인 혁명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개가 하는 거는 그냥 불기운이 쌓여서 폭발시켜서 한 번씩 둘러 엎어버리는 그런 개념들이지 소란스럽게 하는 거지 그것이 본질적 혁명은 아니다. 그게 바로 불개의 정체다. 불개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곳 거기 근처에는 틀림없이 진흙이 있다. 해면질의 것, 속이 빈 것, 그리고 쑤셔 넣어진 것들도 잔뜩. 그것들은 자유를 원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거야. 불만들이 쌓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쌓여 있다는 거는 온갖 불만이 쌓여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건 지금은 왜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야? 이게
예, 불만이 쌓이는 거죠. 불만 쌓이고 쌓인 건 쌓여 있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억압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그 저기 누르려고만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마디로 그 독재자 같은 놈들이 이걸 이 에너지를 잘 다스리질 못하고 무능하니까 이걸 억누르려고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더 팽팽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터지는 거죠. 이런 종류의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거지 어떤 그 본질적인 혁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그 지금 한국인들도 지금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총선에 어떻게 터져 나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쌓이고 쌓였어. 지금 뭐 물가는 폭등하고, 에? 뭐 정의를 부르짖는 그 검찰 조직이 가장 부정의한 놈들이고 알고 봤더니 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나라를 운영하는 게 개판이고 뭐 경제는 무너질 것 같고 전쟁은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전쟁은 폭출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들이 쌓여 들어가면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막 그냥 그 언론을 막 그냥 뭐 어떻게 돼 언론이 그 말을 못하게 자꾸 억압을 한단 말이야. 그냥 중국도 지금 그렇지만 중국도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거기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가 있어요?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터트리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중국은 터지면 어때요? 한번 터지면 엄청 터지는 거야 거기. 그래서 대란 대치라고 하는 겁니다. 대란 대치. 그래서 한번 터질 때 확 터져버린다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통치 상태로 질서를 다시 구현하고 그러다가 또 한참 또 이렇게 쌓이다 또 한 번씩 쾅 터집니다. 근데 그것이 터질 때 한 번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거고 중국은. 우리 한국은 어때? 민주주의 제도니까 선거 같은 걸로 각 4년마다 한 번씩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이런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불만들을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터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있는 거죠. 이걸 조종하는 거죠. 그 힘을, 이 불만을 터트려 나오는 힘을. 그러나 통치 제도 자체가 일종의 억압적으로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불만들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터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부르짖는다는 거야. 너희 모두가 가장 기꺼이 자유를 부르짖는다. 뭐야? 뭐 뱃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요란한 외침과 연기가 큰 사건들을 에워싸자마자 큰 사건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불만들이 쌓여가지고 터져 나오고 기존 체제를 붕괴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뭐 요즘에는 뭐 혁명이라기보다는 뭐 개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명이 너무 과격하니까 이제는 민주주의 제도 같은 거는 뭐 개선시킨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겠죠. 개선이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거는 뭐야? 작은 사건들이 계속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 굉장히 소란스럽잖아.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야? 나름대로 도 닦는다고 앉아 있는 저 같은 놈은 정말 시끄러워.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맨날 반복적이고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큰 사건들이 이런 자그마한 사건들로 인해서 가려진다는 거죠. 에워싼다는 거죠. 큰 사건들에. 진짜 본질적인 혁명이야말로 큰 사건인데 이게 진짜 인간 변화라는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위버맨시로 변하는 위버맨시로 전환하는 것이 이것이 큰 사건인데 이것이 사건 중에 큰 사건인데
진짜 인간의 그 혁명적 변화를 다루는 큰 사건들이 사실 요 자그마한 이런 그 사건들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작 이런 큰 사건에 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런 얘기죠. 큰 사건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큰 사건들을 에워싸자마자. 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작은 사건들에 있어서 자잘한 가치들, 나름대로 자잘한 가치들을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여기에 그냥 몰두를 해서 지금들 다들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그렇단 말이야.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마치 그거 안 되면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냥 안달복달 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일은 내팽겨 쳐놓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런 놈은 뭐 저런 놈들은 왜 뭐 저런 걸 하고 있나? 뭐 저런 게 가능한 얘기야? 뭐 이런 비난이나 하지 뭐 관심들은 없는 거야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개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야. 불개가 지금 하는 짓은 뭐야? 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지 못하게 작은 사건들을 계속 소란스럽게 일어나면서 계속 폭발하면서 연기와 소음을 계속 고안을 해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그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어라. 지옥의 소음이 친구요. 소음이야. 너는 소음이야. 그냥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 그냥 그렇게. 가장 큰 사건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요란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너처럼 시끄럽게 연기 뿜어내고 이렇게 큰 소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은 진정한 사건이 아니고, 이 큰 사건, 인간이 유머맨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큰 사건들에 속하는데, 이 큰 사건들은 뭐예요?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에 일어난다.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거죠. 조용한 시간. 그래서 이 고요한 시간에 대한 것이 22장의 가장 고요한 순간, 요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18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쭉 다 읽어야지 모든 전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간이 이버맨시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건은 아주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는 조용한 사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존에 무슨 혁명을 한다, 뭐 세상을 바꿔본다, 무슨 개선을 해본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전복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저 보수놈들은 진보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들을 전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진보놈들은 보수놈들이 나쁘니까 보수놈들을 전복시켜야 된다는 거. 이렇게 끊임없이 불만들이 서로 쌓여가지고 그냥 한 번씩 둘러 엎으면서 뭔가 그냥 자기 신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가치를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국민은 어때야 된다면 나라는 어떤 무슨 민주주의는 뭐니 무슨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어쩌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뭐니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 그런 소음들, 쓰잘데없는 소음들, 그런 거야. 본질적인, 인간에게 진짜 그런 것이 본질적이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체는. 세상은 새로운 소음을 고안하는 자들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고 돈다. 세상은 소리 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세상은 소음을 고안을 해서 이렇게 소음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불꽃처럼 소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안해가지고, 이렇게 전복하고 분출해서 전복시키는,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사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들이 중심으로 돌고 돈다 이렇게 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이 가장 강력한 가치, 정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야? 예수, 석가모니, 예수, 뭐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세계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게 성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고 돌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면 여기서 짜라수자를 하나 더 끼워놓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류는 운명은 돌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지, 이런 어떤 그 자잘한 이런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놈들, 이런 아주 시끄럽게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끊임없이 뭘 한다고 이렇게 깔짝깔짝 되는 것 자체가 우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 이런 놈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시끄럽기만 하다 이거야. 이제 실토하라. 내가 일으킨 소음과 연기가 사라지고 나면, 너가 일으킨 소음과 연기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나 실제 일어난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을,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소음과 연기를 일으켜서 폭발을 막 시키지만은 하고 나고 보면 화산재도 그냥 막 날리고 그랬지만은 결국 지나고 보면은 실제로 변한 건 없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별로 없어. 그래서 도시 하나가 미라가 되고, 그러니까 화산을 폭발시켜서 도시 하나를 갖다가 그냥 화산재로 덮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켰다. 뭐 이런. 또는 입상들의 진흙탕에 파묻힌들. 그러니까 화산재에다가 비까지 내려가지고 그 진흙탕이 돼가지고, 입상은 뭐예요? 우상. 과거의 가치들. 그걸 진흙탕에 파묻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대혁명이죠. 우리로 볼 땐 뭐야? 이런 것들이 볼세비키 혁명이나 모택동 같은 이런 자들이 이제는 그 공산주의 혁명하는 자들이 전쟁까지도 일으키면서,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뭐야? 김일성이 이제는 뭐 공산화를 해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온 그 나라를 갖다가 파괴를 시키면서, 그렇죠, 다 무너뜨리고 뭐 새로운 가치를 세워보자고 했지만은 지금 뭐 러시아나 뭐 지금 그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중국, 중공을 봐라 그런 얘기죠. 뭐 편한 게 없잖아. 특별히 뭐 오히려 더 열등하다고 봐야지 그 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편한 게 바뀐 게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그 자신들의 그런 혁명을 주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슴이 뛰는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겠어. 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뭐야? 뭐 편한 게 없어. 변한 게 없어.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인간이 이범의시로 변하지 않는 한은, 진정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내나 거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당시에는 뭐예요?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 한다 이거 얘기예요. 나는 입상을 전복시키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교 같은 경우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전에 종교를 무너뜨리면서 이전에 그런 것들을 문명적인 다 뭐 기독교 서양 놈들은 저기 그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의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열등하다고 해서 다 몰살을 시켜버리자. 그 종교도 없애고 문명도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거지. 지들이 새로운 가치를 대체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그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한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이게. 그래서 뭐야.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우리 한국에서는 뭐 당군상을 갖다 목을 쳐버린다든가, 뭐 부처상을 훼손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기존의 가치를 우상, 뭐 그런 거를 무너뜨린답시고 지들은 뭐 하지만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거에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듯이 그냥 빨딱빨딱거리면서 아주 시끄럽게 해야 됩니다. 좀 조용히 좀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입상을 전복시키는 자들의 이 말을 한다. 소금을 바다에 던지고 입상을 진흙탕에 내팽개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이 세계를 파괴를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뭐 한번 그 새로운 가치들로 이 세계를 한번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또 어떤 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바꿔보려고 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은 결국 변한 거는 거의 없고, 그 희생, 그 고통, 그걸 또 치르느라고 또 고통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그 화산재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그냥 하는 그 죽어간 그 생명, 그 문명, 그 무너진 문명에서도 뭐야? 너들이 그렇게 그 불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파괴를 시켰지만은 그 가운데서 뭐야? 너희의 경멸이라는 진흙탕 속에 입상은 쓰러져 있었지만 그 경멸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자라나고 생기는 아름다움이 자라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 입상의 법칙이니. 그러니까 이 입상이라고 하는 건 우상이라고 보면 돼. 이전의 우상들을 다 파괴를 시킨다고 다 무너뜨렸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가치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대지 자체의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그 생명력에 의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주장했던 그 가치 체계에 의해서 그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과 다 똑같을 뿐이고, 그냥 그 폐허 속에서, 그렇죠? 그 소음과 소란과 화산재와 불의 기운의 폐허 속에서 꽃이 피듯이 다시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생기는 아름다움이 다시 자라났을 뿐이지,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책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옛 세계나 지금의 세계나 별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그것이 다 자그마한 사건들일 뿐이다라는, 그렇게 뭔가 바꿔보자, 혁명을 해보자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실 작은 사건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입상은 전보다 더 성스러운 모습으로, 고통에 차있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그리고 진정 자신을 전복시켜준 것에 대해 너희에게 감사하리라. 너희 전복자들이여. 왕들과 교회, 그리고 노쇠하고 덕이 박약한 모든 것들에게 나는 이렇게 충고한다. 그렇게 전복당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너희들에게 덕이 다시 돌아오도록. 자, 이 얘기는 결국엔 뭐냐면은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종의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체제 전복, 분출, 그러니까 불교에 의한 분출과 체제 전복을 당했다 할지라도,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전복을 당했지만은, 한순간 전복을 당했지만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진다, 그 얘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전복을 당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자잘한 사건들을 겪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건은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체제들이 때로는 한 번씩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날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더욱더 매혹적인 입상, 그러니까 우상체제, 가치체계, 그러니까 우상,
더욱더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더 성스러운 어떤 그런 형태로 왜 약점을 보강하는 거 아니야. 이 불깨라는 놈이, 예? 한 번씩 뒤집어 엎을 때마다, 내가 요 놈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내가 무너졌다. 내가 요런 약점이 있었구나. 요 약점을 보강해. 딱! 그럼 어때? 좀 더 강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오히려 전복당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사실 전복하려고 했지만 전복은 안 당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한번 전복당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복당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 없이, 네가 지금 노쇠해가지고 힘이 없으면 차라리 전복당해서 한번 누워봐. 그러니까 바닥에 누워서 한번 죽어보면은, 오히려 전복당하는 그 순간 그 또 끈질긴 생명에 의해 가지고 또 자기 체제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다시 새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작은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니체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뭐냐면은 큰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큰 사건들. 그래서 지금 니체가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고 소리쳤다라고 할 때 그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 큰 사건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작은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것이 무너졌지만은 다시 회복되고 무너지고 회복되고 하지만은 옛 모습하고는 크게 틀린 점은 없으면서 조금씩 더 더 강해지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큰 그 변화는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불깨 앞에서 말했다. 그때 불깨가 또 묵뚝뚝하게 내 말을 가로막고 물었다. 교회라니? 교회가 대체 뭔데? 내가 대답했다. 교회? 그것은 일종의 국가지. 그것도 가장 기만적인 너 위선에게 입을 다물라. 너는 이미 너 같은 족속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러하듯 국가도 위선의 개다. 국가 또한 너처럼 연기를 뿜고 울부짖으며 연설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그러하듯 국가도 사물의 뱃속으로부터 말을 한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가는 철두철미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또한 국가가 그렇다고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불깨는 질투에 휩싸여 정신이 나간 듯 질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러댔다. 뭐라고?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라고? 게다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불깨의 목구멍에서 증기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뿜어져 나와 나는 불깨가 분노와 질투 때문에 질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불깨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헐떡거리던 숨결도 가라앉았다. 불깨가 진정되자마자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불깨여, 화가 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에 대해 바른 말을 한 모양이다. 내가 여전히 옳다는 증거로 다른 불깨에 대해 말할 테니 들어보라. 이 불깨는 진짜로 대지의 심장으로부터 말을 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새로운 불깨가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자그마한 자잘한 사건을 일으키는 불깨가 있고, 큰 사건과 관련된 불깨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 이렇게 불깨가 두 마리구나. 불깨가 큰 사건에 관련된 불깨가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불깨는 작은 사건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짜잘한 무슨 혁명을 해보자고 이렇게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소음과 그걸 가득 차게 만드는 작은 사건에 관련된 불깨 1번과 불깨 2번이 있는데, 이제 불깨 2번을 찬양하는 문구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불깨가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 불깨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전복시키는 거는 진짜 큰 사건을 일으키는 불깨. 그러니까 우리가
탑에서 위에서 지금 번개가 내리치고 이거는 사실 큰 사건이란 말이야. 이 큰 사건을 일으키는 불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불개가 진짜 불개고 너는 진짜 불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교회라든가 국가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 국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뭐예요? 교회라는 건 이제 종교 체제라면 종교 체제.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거 같은 거겠어요? 일종의 지금 이슬람 같은 게 이제 때문에 이슬람은 그 종교 국가니까 이슬람 종교 체제, 그러니까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국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작은 사건을 일으키는 불개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존재들도, 이 국가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족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 작은 불개와, 그러니까 이 불개,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이 불개들과, 그 별 차이가 없다는 거다. 같은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기법이나 기술이나 그 하는 그 행태들 자체가 사실은 여기 지금 불개가 하는 행태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유보면시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국가니 뭐 교회니 그런 걸 완전히 초월적으로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 거가 궁극적으로 이제는 추구하는 거잖아요. 추구한다기보다는 지금 방향성이 이제는 나중에 여기 예언자에서 나오지만은 니힐리즘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정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니힐리즘이 도래를 하면서 일어난다는 뭐냐면은 이 허무주의의 도래에 의해 가지고 뭐 교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우리 인류 문명 전체가 다 무너지면서 인간이 위버맨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1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작은 사건들을 먼저 쭉 얘기하고 나서 니힐리즘 도래를 하면서 뭐 구원이 무엇이냐, 뭐 인간의 영리함은 가장 고유한 순간에 이 큰 사건은 뭐냐 이런 걸 쭉 여기 18장에서 22장까지 쭉 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봐야 된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개는 뭐예요? 요 불개는 지금 우리 각각의 인간 속에 있는 이제 화병이야, 화병. 불만과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화기 에너지, 화 에너지, 불의 에너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씩 축적되다 보면은 그것이 자유를 원하고 그래서 폭발해서 나오게 돼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세운 교회나 국가 그런 것들도 그거 다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소음이고 그냥 연기가 나오는 거 그냥 화산재가 떨어지는 그냥 그런 시끄러운 사건들일 뿐이지 본질적인 사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